안녕하세요 여러분, 곰PD쌤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0년 6월에 출제되었던 ITQ 엑셀 B형 제1작업의 함수 문제를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시 연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관리 코드의 네 번째 글자부터 두 글자씩 연도와 월을 예와 같이 구하시오. 자, 예를 들어 관리 코드가 IK-1909-1일 경우에 자, 네 번째 글자부터 두 글자씩은 자, 얘는 연도로 이렇게 가는 거고 뒤에 있는 09는 월로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자, 미드 함수와 엔드 연산자, 결합 연산자를 이용해서 구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라는 건 우리 관리 코드의 이 두 글자들이 연도가 되고 그리고 그 뒤에 두 글자들이 월이 되게 만들라라는 거예요. 자, 미드 함수의 공식부터 알고 갈게요. 여러분, 미드 함수는요. 자, 내가 원하는 셀에서 중간에 있는 글자를 추출하고자 할 때 미드 함수를 이용합니다. 자, 가로 열고 자, 우리 문자가 글자가 들어가 있는 셀 쉼표 시작 위치 몇 번째의 위치부터 몇 개의 글자 수를 가지고 올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연습 한번 해보시면 임의의 셀에 자는 미드 할 거예요. 가로 열고 자, 우리는 B의 5셀로 지정해 볼게요. 자, B의 5셀에서 쉼표 예를 들어 시작 위치를 하나, 둘, 셋, 네 번째부터 두 글자를 추출할 거예요. 자, 그럼 시작 위치가 뭐가 되죠? 4가 되겠고요. 콤마 몇 글자를 추출한다고요? 그렇죠. 두 개의 글자를 추출할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정하신 상태에서 엔터 눌러주시면 자, 네 번째 위치부터 두 글자가 추출이 되어지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 이 뒤에 있는 이 두 글자를 추출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시작 위치를 맞아요. 여섯 번째 위치부터 두 글자로 6,2로 변경한 상태에서 엔터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09라고 나타나겠죠. 자, 그럼 이 미드 함수와 결합하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결합해야 되냐면 자, 여기에 얘를 가지고 연도, 얘를 가지고 월. 자, 그럼 얘는 미드 함수를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앞에 들어가는 20이라는 글자와 그리고 년 하고 띄어져 있죠? 한 칸.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월은 엔드 연산자, 결합 연산자를 이용해서 결합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아이의 5셀에 들어가셔서 자, 는 하시고 맨 처음에 어떤 걸 결합해야 되냐면 2019, 2018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20이라는 글자를 결합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러분 숫자가 아니라 문자 값이기 때문에 그렇죠? 20 하시고 엔드 하시면 안 되고요. 20 앞에 근따옴표를 이렇게 같이 붙여주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20과 엔드 결합시킬 거예요. 뭐를요? 일단 미드 함수로 네 번째 위치부터 두 글자를 결합시킬 거예요. 미드 가로 열고 B의 5셀에서 콤마 4,2 네 번째의 위치부터 두 글자를 가지고 올 거예요. 자, 미드 함수가 끝났으니까 엔드 가로를 닫아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 뭐 2019라고 나올 거예요. 엔터를 치면. 근데 우리는 이곳에 똑같이 결합 엔드 하시고 문자열 큰 따옴표를 붙이셔서 년이라고 넣어줄 건데 자, 년 다음에 한 칸이 띄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한 칸을 띄시고 큰 따옴표를 닫아줄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엔터 쳐볼게요. 자, 그랬더니 2019년 앞에 20과 년이라는 문자열이 결합이 되었어요. 뒤에 월이 결합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어서 더블 클릭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결합하는 거예요. 엔드 뭐를요? 미드 해서 B의 5셀에서 콤마 이번엔 여섯 번째 위치에서 콤마 두 번째 두 개의 글자를 자, 이렇게
추출해요. 그리고 and 결합해요. 뭐를요? 월을요. 다시 정리합니다. 자, 는 앞에 20이라는 문자열 뒤에 자, B의 5셀의 네 번째 위치에서 두 글자를 추출한 거에 년이라는 문자열을 결합시키고 자, 그 다음에 B의 5셀의 여섯 번째 위치부터 두 글자를 가지고 온 후에 그 뒤에 월이라는 문자열을 결합시켜라. 엔터 눌러보시면 자, 2019년 9월이라고 나타났습니다. I의 5셀을 클릭하시고 채우기 핸들에서 오른쪽으로 쭉 끌어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평가를 구하는 문제이네요. 자, 인쇄 속도가 전체 인쇄 속도에서 몇 번째요? 세 번째로 큰 값 이상이면 자, 세 번째로 큰 값 이상이면 우수 그 외에는 공백을 표시하래요. if 함수와 라지 함수를 이용할 건데 여러분 if 함수는 조건에 대한 결과값을 구해주는 함수가 if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라지 함수는요. 내가 어떠한 범위 중에서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하고자 할 때 여기서는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라지 함수로 세 번째로 인쇄 속도 중에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해서 그거보다 이상이면 우수,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나타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if 함수의 공식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if 가로 열고 조건, 쉼표, 조건에 합당하면, 조건을 만족하면 잠값, 그렇지 않으면 거짓값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라지 함수의 공식은 이 범위 중에 K번째, 내가 원하는 번째의 큰 값을 구해라 할 때, 자, K가 1이라고 입력이 되면 그 범위 중에 첫 번째로 큰 값, 2면 두 번째로 큰 값, 3이면 세 번째로 큰 값이 구해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인쇄 속도에서 세 번째로 큰 값이래요. 그럼 여기서 한번 구해볼게요. 자, 는 라지, 가로 열고, 자, 인쇄 속도 2의 5에서 2의 12 중에 자, 쉼표 몇 번째요? 그렇죠.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하시오. 엔터 했더니 자, 이 중에서 세 번째로 큰 값은 17이래요. 자, 그럼 여기서 17보다 크면 인쇄 속도가 크면 우수.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넣으라라는 소리예요. 자, 여기서는 조건 안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면 라지 함수와 함께 조건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그럼 if 함수의 조건을 조금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if 함수의 조건은 뭐가 된다고요? 인쇄 속도가 전체 인쇄 속도에서 세 번째로 큰 값 이상이면 자, 그러면 인쇄 속도, 네 줄에 있는 인쇄 속도가 크거나 같다. 뭐보다요? 라지로 인쇄 속도 범위 중에 세 번째로 큰 값보다 인쇄 속도가 크다면 자, 이렇게 구해야 돼요. 자, 여기서는 물론 뭐 글자로 저는 이렇게 적었지만 그 셀, 그 범위를 블록 잡아야겠죠. 자, 얘를 만족하면 참값이 뭐예요? 그쵸? 우수라는 문자열을 찍어주시고 문자열을 넣으실 땐 규칙이에요. 큰 따옴표를 반드시 앞과 뒤에 넣어주셔야 돼요. 자, 거짓은 뭐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공백으로 표시해라. 공백은 큰 따옴표를 두 개를 넣어주는 걸 공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2의 5셀에는 if 가로 열고 자, 조건은 네 줄에 있는 인쇄 속도가 2의 5셀이 크거나 같다. 이상이다. 뭐보다요? 그쵸? 라지 함수로 이 인쇄 속도의 범위에서 콤마 세 번째로 큰 값 이상이면 자, 라지 함수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가로를 닫아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조건이 끝났으니까 쉼표 넣어주시고 자, 얘를 만족하면 큰 따옴표 넣고 우수. 그렇지 않으면 빈 셀을 찍어라. 여러분, 근데요, 여기서요, 저희가
실수를 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고 체육인들로 쭉 끌어내리시면 아마 좀 이상한 값들이 나타날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아까 라지 함수에서 인쇄속도 범위 구했었던 거 기억하세요? 이 인쇄속도 범위는 이 밑으로 끌어내리면 상대 참조가 되기 때문에 2의 5에서 2의 12, 2의 6에서 2의 13, 2의 7에서 2의 14로 상대 참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쇄속도 범위가 달라져요. 자, 이 인쇄속도 범위는 절대 변하면 안 되는 절대값으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만약에 아까 처음에 이 상태에서 2의 5에서 2의 12까지 드래그한 상태에서 F4키를 바로 눌렀으면 이 전체에 다 달러가 들어갔을 거예요. 저희는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자, 이 앞부분을 이렇게 2의 5부터 2의 12까지를 드래그 하셔서 F4를 눌러주시면 이 인쇄속도 범위는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값으로 지정이 됩니다. 여러분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자, 위에 보이시는 절대 상대 참조 이해하는 그 영상 자세하게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공부 한번 해보시고 다시 오셔서 자, 이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엔터 눌러주시고 자, 우리 제2의 5셀에는 빈 셀이 나왔네요. 자, 제2의 5셀에서 채우기 핸들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쭉 끌어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클릭해 주시면 자, 이렇게 아까 17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까 구한 값이 세 번째로 큰 값이요. 자, 세 번째로 큰 값 이상인 애들한테만 우수라는 문자열이 자,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여러분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문제. 레온 제품의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하래요. 정의된 이름 제조사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sum if. 자, 우리 G의 5부터 G의 12는 우리 1작업에 표서식 작성에서 이름 정의하는 문제에서 자, 제조사라고 이름 정의를 해놨을 거예요. 자, 그걸 활용해서 구하라 라는 소리입니다. sum if는요.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값을 구하는 함수예요. 그럼 여기선 어떤 거의 합계를 구할 거냐면 레온 제품의 판매 수량의 합계이기 때문에 자, 제조사가 뭐인? 레온인 판매 수량의 합계. 얘네 세 개의 합계를 어디에 구해요? 그쵸? 여기에 구하라라는 소리예요. 자, sum if의 공식을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자는 sum if 조건에 대한 합계를 구해라. 자, 조건 범위 중에 조건에 해당하는 여러분 조건은요. 셀을 참조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조건에 큰 따옴표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구하는데 이 합계 범위 중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값을 구하시오 라는 소리예요. 자, 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2의 13셀을 선택하셔서는 sum if. 자, 조건 범위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제조사 중에서 조건은 레온 제품이에요. 자, 그럼 조건 범위는 G의 5부터 G의 12가 뭐가 돼요? 그쵸? 조건 범위가 돼요. 근데 이 부분을 끌으니까 제조사라고 이름을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범위가 셀 주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제조사라고 이름 정의한 글자가 나타납니다. 자, 심표. 자, 조건은 뭐라고요? 그렇죠. 레온이에요. 자, 그러면 이 레온 같은 경우에는 조건은 레온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셀을 그냥 찍을 때는 큰 따옴표를 넣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찍으실 경우에. 자, 근데 만약에 자,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하실 때는 어차피 문자열이랑 큰 따옴표를 입력해야 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 30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조건일 경우에 이 조건에는 큰 따옴표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심표. 이 조건에 해당하는 합계 범위. 여러분 저희는 제조사 중에 레온이라고 들어가 있는 것에 뭐의 합계예요? 맞아요. 판매 수량의 합계. 그러면 합계 범위는 F의 5부터 F의 12가 되겠지요. 자, sum if 조건에 대한 합계를 구해라. 제조사 범위 중에 조건이 레온인 요 판매 수량 F의 5에서 F12에 있는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해라. 자, 엔터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판매 수량의 합계가 구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스캔 복사 기능 제품의 최고 판매 금액을 구해라.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Dmax 함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Dmax 함수는요. 조건을 만족하는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예요. 자, 스캔 복사 기능 제품. 기능에서 스캔 복사인 애들의 뭐의 최대값이요? 그렇죠. 요 판매 금액의 요것 중에 가장 큰 값. 뭐 우리 여기서는 당연히 41만 1,000원. 맞아요. 41만 1,000원이 여기에 나타나도록 구하라는 소리예요. 혹시라도 값이 바뀌면 그 바뀐 값 중에서 최고값이 자동으로 나타나게 지정을 하겠다라는 소리예요. Dmax 함수의 공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앞에 D가 들어가 있는 함수는요. 데이터베이스 함수거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라는 것은 열과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표 같은 것들이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함수 꼭 하나씩 나오거든요. Dmax, Dmin, Dsum, Daverage 이런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공식은 똑같아요. 합계를 구하냐, 최대값을 구하냐, 뭐 평균을 구하냐 그게 문제지 공식은 똑같으니까 여러분 잘 보셔서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오면 꼭 맞추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공식은요. 데이터베이스 범위, 자 필드명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 범위 쉼표. 자, 이 중에서 내가 맥스값, 최대값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열 번호를 찍고 조건 범위를 찍으세요. 자, 같이 한번 구해볼까요? 2의 14셀을 선택하셔서 는 D 맥스. 자, 가로 여시고 필드명이 포함된 범위. 자, 필드명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코드 제품명, 이게 필드명이에요. 필드명이 포함되지 않도록 B의 4가 아니라 B의 5셀부터 블록 잡으시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결과값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B의 4부터 어디까지 잡냐? 모르겠다. 그럼 전체 잡으세요. J의 12까지. 자, 이 범위 중에 자, 쉼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대값은 뭐예요? 판매 금액의 최대값이잖아요.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블록 잡은 거 기준으로 이 판매 금액이라는 애는 몇 번째 열에 있냐라는 소리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에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열 번호는 3이 되겠고요. 쉼표. 자, 여기서는 조건이 아니라 조건 범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스캔 복사 기능 제품의 최고 판매 금액. 자, 그럼 여기에 조건이라고 해서 우리 좀 전에 배웠던 sum if처럼 큰 따옴표 넣어서 스캔 복사라고 입력을 해주면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데이터베이스의 조건 범위는 표처럼 생긴 열과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고급 필터에서의 조건과 같이 자, 이렇게 기능이 스캔 복사이다 라는 이 표를 조건 범위로 지정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 조건 범위 H의 4에서 H의 5 기능이 스캔 복사이다. 자, 살펴볼게요. Dmax 조건에 대한 최대값을 구해라. 자, 요 데이터베이스 범위 중에 세 번째 열에 있는 판매 금액의 최대값을 구해주는데 조건은 H의 4에서 H의 5에 있대요. 바로 기능이 스캔 복사인 판매 금액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는 소리겠죠. 자, 엔터 눌러볼게요. 자, 그랬더니 자, 이렇게 41만 1,000원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품의 분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관리코드의 마지막 한 글자가 1이면 잉크젯, 2면 레이저, 3이면 컬러 레이저로 표시하고요. 추주 함수와 라이트 함수를 이용하래요. 자, 추주 함수와 라이트 함수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 가실게요. 자, 는 추주. 추주는요, 숫자 값에 따라서 이 숫자 값이 1이면 첫 번째에 있는 문자열이 나타나지고, 자, 2면 두 번째, 3이면 세 번째, 4면 네 번째, 댕댕댕댕. 자, 이어서 이 숫자 값에 따라서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들어가 있는 글자가 자, 이렇게 추출이 되어지는 함수예요. 그럼 라이트 함수는 뭘까요?
자, 라이트 함수는요, 셀 안에서 셀을 찍어서 자, 그 셀 안에 있는 글자 수 중에 오른쪽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글자 수만큼 추출해 주는 함수입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얘네들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K의 5셀에서는 라이트 하시고, 자, 우리 B의 5셀에 있는 컴마 글자 수, 하나의 글자 수를 추출할 거예요. 엔터 할게요. 자, 그랬더니, 자, 이 끝에서 자, B의 5셀에 있는 오른쪽에서 요 한 글자가 추출이 되어지겠죠. 만약에 얘가 2라고 지정이 되고 엔터를 누르면 뒤에서 하나, 둘. 그렇죠? 3이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뒤에 있는 세 글자가 추출이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 여기서 문제는 갈릭 코드의 마지막 한 글자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 한 글자 1로 지정을 이따가 해야 해요. 자, 그럼 추주 함수는 뭐냐면 는 추주. 자, 예를 들어 숫자 값. 여기에 있는 이 1로 해볼까요? 자, 찍어요. 1이라고 직접 입력해도 되고 아니면 숫자가 들어가 있는 셀을 찍으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 이 값에 따라서 만약에 얘가 1이면 곰이라는 글자가 나타나고 2면 P라는 글자가 나타나고 3이면 D라고 나타나고 혹시 4면 쌤이라고 나타내고 싶어요. 자, 이렇게 추주 이 숫자 값에 따라서 1이면 2면 3이면 4면 나타내는 문자열을 각각 다르게 지정한 거예요. 자, 엔터. 자, 얘가 1이기 때문에 곰이 나오고요. 얘가 2로 바뀌면 P가 되겠고요. 3으로 바뀌면 D가 되겠고요. 4로 바뀌면 셈이라고 나타나지겠죠. 자, 추주 함수와 라이트 함수에 대해서 아셨나요? 자, 근데 우리는 얘를 같이 써야 돼요. 어디에다 써야 되냐면 바로 이 숫자가 들어가는 이곳이 바로 라이트 함수로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이 값. 라이트 함수가 숫자라는 곳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소리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2의 13셀에 자, 는 뭐부터요? 추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숫자를 넣으려고 하는데 이 숫자는 어디에 있지 않아요. 아까처럼 숫자만 있는 게 없고요. 이 B의 5셀에서 뒤에 한 글자를 추출한 것이 숫자 값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라이트 함수를 넣으시고 어디서요? 자, B의 5셀에 있는 갈릭 코드에 컴마 오른쪽에서 한 글자. 자, 라이트 함수가 끝났기 때문에 가로를 닫아주셔야 되죠. 그렇죠. 셀, 컴마, 글자 수 끝났잖아요. 가로 닫아요. 자, 쉼표 하시고 자, 이 라이트 함수가 끝나면 첫 번째로 오는 문자열은 잉크젯. 자, 마지막에 한 글자가 2면 뭐라고요? 레이저. 3이면요? 컬러 레이저. 자, 이렇게 되어지겠죠. 자, 볼게요. 추주. 자, 이가 숫자 값이에요. B의 5셀의 마지막 한 글자의 숫자 값에 따라서 1이면 잉크젯, 2면 레이저, 3이면 컬러 레이저를 나타내라. 자, 추주 함수 끝났으니까 가로를 닫아주고 엔터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뒤에 있는 얘가 1이기 때문에 잉크젯이 나타나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판매 금액을 구하는 문제예요. H의 14셀에서 선택한 갈릭 코드에 대한 판매 금액을 구하시오. 브이룩업. 자, 브이룩업은요, 늘 나오지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브이룩업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브이룩업 함수는요, 데이터 열 중에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을 찾아내주는 함수가 브이룩업 함수입니다. 자, 는 브이룩업 기준값. 내가 찾고자 하는 값, 쉼표, 기준값부터 범위, 쉼표. 자,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그 범위 중에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열번호. 자, 그리고 옵션이에요. 자, 옵션은요. 정확한 값을 찾고자 할 때는 0 또는 펄스 값이에요. 유사한 값을 찾고자 한다. 1 또는 true를 넣어주시면 되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는 요 갈릭 코드 H의 14셀에 있는 요 갈릭 코드 LK1909-1 얘의 판매 금액은 반드시 14만 9천 원이 돼야지 얘랑 비슷한 41만 1천 원이 되면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정확한 값으로 구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옵션에 반드시 뭐가요? 그쵸?
0 또는 펄스, 정확한 값으로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는 Vlookup. 자, 기준이 되는 값은요. 자, H의 14셀에서 선택한 관리코드에 라고 되어 있어요. H의 14셀이 바뀌면 판매 금액도 그 관리코드에 해당하는 판매 금액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코드는 H의 14가 되는 거고, 자, 쉼표. 자, 기준값부터 범위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관리코드가 기준값이기 때문에 관리코드부터 블록 잡으셔야 돼요. 근데 저희는 맨 처음에 있는 게 관리코드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이 관리코드가 맨 앞에 있지 않고 뭐 C열이나 D열이 있다 그러면 관리코드가 있는 곳 C열이나 D열부터 블록을 잡아주셔야 한다라는 소리예요. 자, 우리는 내가 찾고자 하는 관리코드 기준이 되는 값이 맨 처음에 있기 때문에 B의 5에서 어디까지요? 자, 판매 금액이 있는 곳까지 우리는 판매 금액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판매 금액이 있는 곳까지만 이렇게 블록 잡아주셔도 돼요. 아니면 이 전체로 다 잡아주셔도 상관없으십니다. 자, 쉼표 하시고 자,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내가 블록 잡은 걸 기준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 중에 몇 번째 열에 판매 금액이 들어가 있나요? 그렇죠? 세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3이라고 입력하시고 자, 쉼표 하시고 자, 옵션은 유사일치, 정확일치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는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고자 하니까 여기에 키보드에 0을 입력해 주시던지 아니면 여기 펄스, 정확히 일치라고 되어 있는 걸 더블 클릭하시면 옵션 값에 펄스라는 게 들어가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렇게 기준값부터 범위, 열번호, 옵션값 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엔터 누르면 구해지겠죠? 관리코드가 변경이 되면 당연히 판매 금액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판매 수량 셀의 데이터 막대 스타일 녹색을 최소값 및 최대값으로 적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판매 수량 셀에 라고 했기 때문에 F의 5부터 F의 12까지 드래그 하셔서 블록 설정하신 상태에서 자, 홈 탭에 조건부 서식에 데이터 막대에 기타 규칙으로 들어가셔서 자, 최소값을 최소값, 최대값을 최대값으로 지정하시고 자, 우리는 녹색이기 때문에 색에서 마우스 갖다 댔을 때 녹색이라고 나오는 색을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조건부 서식까지 자, 완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2020년 6월에 출제되었던 ITQ 엑셀 B형 함수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셨어요. 자, 어려운 부분도 있으실 텐데 자, 여러 번 복습해 보시고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곰PD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